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꽤 괜찮은 남자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제 뒤에 그림 보이죠? 미술 스튜디오에서 지금 그 두 번째 영화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 지난번에 한번 리뷰를 했었는데요. 제가 최근 영화를 보고 눈물을 질질질질 짤짤짤짤 눈물을 흘리고 나온 영화는 이 영화가 글쎄 오랜만입니다. 마지막에 자막이 막 올라가잖아요. 뭐 조명, 배우, 감독, 뭐 이런 그 제작진의 이름이 쫙 올라갈 때 눈물이 쫙 흘리고요. 또 사람들이 쭉 일어나는데도 난 일어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먹이면서 좀 울었습니다. 연식이 된 연식이 좀 오래된 이런 그 할배가 영화관에서 눈물을 흘리다니 글쎄요. 얼마나 감동받았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오늘이 2월 18일, 2월 4일 날 개봉을 했는데 거의 이제 한 보름 동안 상영된 이 영화의 관객이 2월 18일 현재 무려 352만 명입니다. 장항준 감독에다가 유해진, 그 다음에 유지태 등 배우가 아주 또 탄탄한 연기력을 보이고요. 또 감독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잘 엮어가지고 잘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116분 동안, 그러니까 2시간 상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영화 상영 내내 아주 그냥 깊이 빨려 들어가게 하는 그 매력 있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명절이 되면은요, 그 옛날 추억의 그 극장이 생각납니다. 명절 때는 설날이나 추석 때 보통 사극이 많이 인기 있습니다. 1960년대 같은 경우에는요, 신영균이나 최은희, 김지미, 도금봉 뭐 이런 그 인류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옛날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 쫙 풀어내면서 마지막에 또 박수를 받으면서 이렇게 끝나는 참 해피엔딩의 사극이 많았고요. 때로는 연산군처럼 폭군의 참 폭정을 일으키던 그 왕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극이 명절 때는 요번에 많이 보는데 요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그냥 다른 그 스파이 영화도 있고 스파이 영화는 무려 제작비가 200억이 들었다는데 왕과 사는 남자에 치여가지고 지금 크게 개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는 제작비가 무려 105억 원이 들어갔다는데요. 그 스파이 영화보다는 조금 덜 들어갔지만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제작비를 건져내려면 260만 명이 들어서야 된다는데 그거를 벌써 돌파했어요. 작년에 파묘가 1000만 명을 돌파했잖아요. 한국 영화. 그랬는데 그 이후로 뚜렷한 뭐가 없다가 요즘에 특히 이 왕과 사는 남자가 크게 참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제가 극장에 가서 이렇게 관객들을 싹 훑어보니까요. 예상외로 중장년이 많아요. 중장년이 많다는 것은 글쎄요, 사극에 원래 이제 청춘들도 좋아하긴 하지만 나이 든 연식이 있는 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리라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뭐 계유정란이니 뭐 그냥 수양대군이니 단종이니 뭐 이렇게 역사 시간에 안 배운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 좀 학교 다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땠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도 있었긴 있었지만 그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그 상영된 단종에 관한 영화가 4~5편이나 되거든요. 그 다음에 드라마에서도 수양대군이나 혹은 한명회에 관한 영화가 뭐 MBC 뭐 정말 이 조선왕조 500년에 걸쳐서 거의 한 10번 이상이 방송이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단군에 대해서 단종에 대해서 좀 알고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궁금했고 또 그래도 명절 때 요즘에 뭐 특별히 저같이 연식 있는 사람은 7,000원이고요. 일반인들은 한 1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서 어디 가서 뭐 2시간 동안 짜릿하게 즐길 게 뭐 없습니다. 워낙 물가도 비싸고 세상도 워낙 험해가지고 작은 돈 가지고 즐길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극장에 그냥 2시간 앉았으면은
그 옛날 500년 전으로다가 우리들 몰고 가가지고 수양대군의 그 폭군, 참 첫 스타트가요, 영화 시작하자마자 그냥 한 10여 명의 그 영모로 몰린 사육신 있잖아요. 그 분들을 인두르다가 통을 뺏겨놓고 막 지치고 그러고 있어. 피비린내 나는 그런 장면이 시작이 돼서 아주 쇼킹하고 아주 그냥 그 가슴에 팍 꽂히는 임팩트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영화를 보는 사람들한테 해가 끼치겠지만 눈물을 팍 흘리게 합니다. 중간에는 또 좀 웃게 만들고, 또 그래서 이 영화의 장점이 웃기다가 울리다가 그래서 끝나기 때문에 여운이 길게 갑니다. 해피엔딩으로 웃게 하는 그런 영화도 재미있긴 하지만 이렇게 언해피, 그러니까 눈물이 쏟아지게 만든 영화는 느릿하게 은근하게 또 여운이 길게 남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사극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장항준 감독이 전에는 다른 내용은 일과 같이 품격 있는 그런 그 작품이 아니라 조금 가벼웠는데 이번에는 역사적인 사실, 진실을 넣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게 여러 군데서 보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좀 연식이 되다 보니까 깨돼 보이죠? 인생이 짧다는 게 화살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요즘에 와서 특히 그 이순재 씨나 아니면 뭐 유명한 배우들, 유명한 가수들 막 죽는 소식이 막 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저같이 조금 꼰대들은 그게 가슴 깊이 와 닿고 또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 우리 시대에 활약했던 문화인들이 하늘나라로 하나 둘 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수양대군이 단종을 그렇게 몹쓸 짓을 하고 또 사육신을 그렇게 핍박을 해서 죽음으로 몰고 가고, 사육신이 누굽니까? 세종대왕과 더불어서 우리 한글을 창조해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한글이 지금 이 날개를 피고 케이팝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글을 창제해낸 그 유명한 사육신들을 죽이고 권력을 찬탈을 해가지고 불과 17살밖에 안 된 단종을, 영을 서울에서 한양에서 700리나 떨어진 한양에서 눈물나게 흘리면서 또 자기 부인과도 또 사별을 했잖아요. 사별이 아니라 이별을 했잖아요. 근데 그 참 비극을 만들어내면서 용상에 올라앉았는데 자기가 불과 13년밖에 제위에 못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으로 13년밖에 살지 못했는데 13년 산 것도 그거는 참 하늘이 내린 업보로 인해 가지고 아들 둘이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도 아주 몹쓸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13년 만에 죽어요. 글쎄,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요즘에도 그런 정치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끌어내려 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에다 보내고서 온갖 사람들을 인두로 지진 수양대군과 같이 처벌을 하고 감옥에 쳐놓고 이렇게 거기서 자기가 용상에 앉아 있는 거는 본인은 기쁜지 모르지만 역사의 후대는 그걸 좋게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역사 선생님께서 수양대군의 아니면 세조에 대해서 칭찬하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후세 사람들은 불쌍한 단종을 안타깝게 여기며 슬프게 여기며 괴롭게 여기며 그 영화를 만들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현재 개봉된 지 보름 만에 360만 가까이가 벌써 단종을 슬퍼하고 동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양대군을 찬탈에 왕을 써가지고 자기 자식까지 죽고 또 자기가 그 몹쓸 피부병, 괴병에 걸려가지고 죽는 거, 그게
하늘이 내린 업보 아니겠습니까? 남을 해치고서 자기가 올라선다는 거,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거고 사필 규정이고요. 또 권선징악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주인공, 여기서는 사실 왕과 사는 남자니까 그 단종의 시신을 엮어가지고 또 자기의 선산에다가 묻어주시고, 또 세조가 이 사람을, 시신을 거두는 사람은 삼족을 멸하리라 이렇게 큰 소리 쳤기 때문에 그 엄홍도는요, 그것을 처리하고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착한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는 것은 나는 감히 받겠다 이러면서, 달게 받겠다 이러면서 그 단종의 시신을 수습을 해주고서 산에 묻어주고서 몰래 마을 사람들도 모르게 그냥 야반 도주해가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죽은 지 200여 년 만에 그의 참 공을 높이 평가해가지고 또 벼슬을 주고요. 그 다음에 그의 충절을 생각해가지고 좋은 참 사당도 지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필 규정, 권선징악이죠. 엄홍도에 대해서 참 그 연기를 잘했어요. 유해준 씨가 저는 사실은 옛날에 어떤 드라마를 보고서 살인범으로 나와가지고 아주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유해준이 인상을 보면은 안 좋게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그의 인상은 뭐 아주 뭐 유명한 그 남자 배우, 할리우드 배우 그런 사람처럼 아주 미남은, 꽃미남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인들의 수더분한 아저씨 그런 상이잖아요. 근데 요번에 그 왕과 사는 남자에서 아주 연기도 잘하고요. 그냥 그 시골 향리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마 군수는 아니고요. 그 동네 이장은 더 되는 것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참 험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단종을 위해서 온갖 이 참 보살핌을 베푸는 그 엄홍도의 눈물겨운 참 연기 참 아름다웠습니다. 난 엄씨하면 엄행란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엄행란 씨. 엄씨 말고 옛날에 일제시대 때 엄복동이라는 일본에서도 최고의 자전거 선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등산가 있잖아요. 누구? 어쨌든 유해준의 연기가 아주 돋보였고요. 그 연기로서 저는 금년 말에 청룡상이나 뭐 무슨 상 같은 거 확 휩쓸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우리의 역사, 우리나라가 어떤 이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또 조선시대가 참 피눈물 나는 역사도 있었지만 또 세종대왕 같이 위대한, 광화문에 가보면 세종대왕의 동상이 크게 서 있죠. 한국을 대표로 하는 그런 그 위대한 왕도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일본을 물리친 세계 해군 해전 사상 위대한 이순신 장군도 광화문에 있었잖아요. 그 광화문에서 이번에 BTS가 또 크게 또 멋지게 공연을 해서 지구촌을 또 휩쓴대잖아요. 아리랑이라는 타이틀로 해가지고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지금 후대에 와서 걸쳐지고 있는데 역사는 살아있는 거예요. 또 후세들은 수양대군을 증오하고 또 심지어 수양대군에 있는 묘에 그 악플을 다는 일까지 있답니다. 그건 좀 지나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왕과 사는 남자의 리뷰를 했는데, 제가 영화 리뷰를 많이 하면서 두 번씩이나 한 것은 아마 거의 뭐 그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 처음엔 저는요, 무슨 내시가 아닌가 그런 타이틀과 연관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왕을 보필하는 남자, 왕을 위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엄홍도의 슬픈 이야기, 또 위대한 이야기, 장엄한 이야기, 왕과 사는 남자. 글쎄요, 오늘 2월 18일 날 352만 명의 관람객이
받고 박스 오피스 1위를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500만 원 넘을 것 같고요. 잘못하다가는 1000만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다음에 장항준 감독이 1000만 감독이 되면 진짜 그 한국 감독의 위대한 반열에 올라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왕과 사는 남자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와 참 피비린내 나는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아시고요. 또 한국 역사를 좀 더 깊이 아는 거, 물론 여기에서 영화가 재미를 가미하기 위해서 조금 뭐 좀 살을 붙인 것도 없잖아 있지만 청룡포의 그 위대한 장소, 또 그 참 이 장소 잘했고요. 또 촬영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좋은 이 경치를 잘 찾아가지고 이게 외국 글쎄 넷플릭스에서도 이런 소재로 가지고서 한번 만들어 볼 만도 한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K-팝에다가 K-무비에다가 K-푸드에다가 K-패션에다가 K 드라마까지 합쳐서 우리나라가 지금 K라 그러면 전 세계를 휩쓰는데 이것도 모르긴 하지만 세계인에게 박수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항준 감독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또 유해준 씨, 또 수양대군의 그 모진 나쁜 참 모질고 그런 인상을 연기한 유지태 씨도 존경하고요. 단지 아쉬움은 제가 지난 1편에서 리뷰할 때도 얘기했지만 강원도 사투리가 전혀 없어요. 강원도 사투리가 좀 들어가고 또 단종이 참 속이 상해가지고 좀 죽고 싶어가지고 금식을 하고 있을 때 그 향리 엄흥도가 밥을 좀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다가 강원도 막국수 좀 드셔보시래요? 아니면 감자떡 좀 드셔보시래요? 하고 참 오리지널 그 참 고향 맛을 느끼게 하는 그런 내용이 좀 있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옷이 있죠. 서민들의 옷이 다 참 그 연극에 나오는 그 꾸민 의상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우리 조선이나 지금 보면은요. 백이민족 아니겠습니까? 때가 묻은 아주 그 후줄그리한 그 한복, 하얀 게 때가 묻어서 누렇게 될 만큼 그런 한복을 입어서 토속적인 맛이 그대로 났으면 좋겠는데 왜 올리브 그린 계통이나 또 회색 계통의 톤을 그 스님들이 입는 그런 옷을 비슷하게 색깔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너무 꾸민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영화는 재미를 위해서 또 예술을 위해서 만든다고 하지만 오리지널을 좀 살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없잖아 들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왕과 사는 남자 글쎄 제가 보기에는 1000만원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10점 만점에 저는 9점 이상을 주고 싶습니다. 요 근래 보기 드문 대작이고요. 괜찮은 영화고요. 이 오래된 할배가 끝날 때 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고 일었었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여운이 길게 남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왕과 사는 남자 두 번째 리뷰였습니다. 서양화가 김수영이었습니다. 자, TV 배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